미국의 절반인 25개 주에서 2021년 새해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새해 워싱턴 지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미국민 2,000달러 직접 지원안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의 표결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연말까지 2천만 명에게 접종을 마칠 것이란 계획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새해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있을 선거인단 투표 결과 개표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441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5,000명을 넘어섰는데 (2021년) 여러분의 힘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지지 않을 겁니다. 모두 하나된 힘을 보여주세요. 2021년 우리 모두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절반인 25개 주에서 2021년 새해에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가 14달러, 메릴랜드가 11달러 70센트로 올리는 등 20개 주가 새해 첫날부터 인상합니다. 팬데믹으로 4개월 연기한 버지니아는 5월 1일에 9달러 50센트로 인상되고 한 해 2번 조정하는 플로리다는 9월 30일에 10달러로 각각 올리는 등 5개 주는 중후반에 인상됩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미 전역의 절반인 25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를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15달러 시대를 열려는 도시들과 주지역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지난 11월 선거에서 60% 이상의 지지로 승인한 플로리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와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8개 주가 2025년이나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워싱턴 DC와 뉴욕시는 이미 15달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은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뉴저지, 일리노이 등 20개 주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14달러로 올리고 내년 1월 1일에는 15달러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메릴랜드는 1월 1일부터 11달러 75센트로 인상하되 15명 이하 소규모 업소들은 11달러 60센트로 소폭 낮게 잡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매사추세츠는 13달러 50센트, 커네티컷은 13달러, 뉴저지는 12달러, 일리노이는 11달러로 각각 인상합니다. 이에 비해 5개 주는 한 해 2번 조정하거나 팬데믹 때문에 인상시키기를 지연시켜 새해 첫날이 아닌 중후반에 최저임금을 올리게 됩니다. 버지니아는 당초 1월 1일부터 인상하려다가 팬데믹 때문에 4개월 지연시켜 5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9달러 50센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플로리다는 1월 1일에는 인플레이션만 반영해 8달러 65센트로 적용하고 60% 이상의 지지로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9월 30일부터 10달러로 적용됩니다. 미시건주는 팬데믹에 따른 실업률 상승으로 최저임금 인상도 미뤘습니다.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은 10년 이상 7달러 25센트에서 발이 묶여 있는데 민주당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 연방 최저임금도 인상해 수년에 걸쳐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업체 사업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업체 자체가 문 닫을 위기에 빠져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며 집단 행동과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종업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 500만 곳 이상은 팬데믹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연기시켜주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2021년 새해 버지니아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이 강화되고 최저임금은 9달러 50센트로 인상됩니다. 메릴랜드는 11달러 70센트로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워싱턴 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환경 표준이 적용되고 스티로폼 사용 금지가 더욱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에서 시행되는 법률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 중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1차 적발 시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차 적발 시에는 250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 확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작업구역에서 휴대기기를 손에 쥐고 있을 시에도 불법이며 이 경우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구급차, 소방차 등 비상차량이 공무수행 중 사용하는 상황과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 합법적으로 주차 또는 정차한 상황,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제외됩니다. 유사한 금지 조치가 이미 DC와 메릴랜드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최저임금은 내년 5월 1일부터 현행 7달러 25센트에서 9달러 50센트로 인상됩니다. 11달러 인상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23년부터는 12달러로 인상됩니다. 결국 입법부가 승인한 2026년까지 최저임금은 15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 3월 1일부터는 법 집행기관이 마리화나 냄새만을 근거로 사람, 장소 또는 물건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올 초 입법부에서는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은닉 총기 휴대 허가를 신청하는 총기 소유자는 더 이상 온라인으로 총기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국가 공인 강사가 수행하는 교육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회사는 30일 분량의 인슐린에 대해 50달러 이상을 버지니아 주민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직원이 15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1달러에서 11달러 70센트로 인상됩니다. 14명 이하의 기업은 시간당 11달러 60센트로 인상됩니다. 메릴랜드주 최저임금은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적용됩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새해 1월 13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법안은 모든 소매점에서 무료로 제공해오던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전립선 암을 검진하는 환자에게서 코페이 또는 공제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개인 소유 건물이나 기타 건물의 관리 직원들에 대해 주 30시간 근무 보장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스티로폼 사용 금지안이 강화됩니다. 소매업체는 스티로폼을 이용한 쿨러나 얼음 상자, 땅콩 포장재 등 스티로폼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워싱턴 DC의 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시의 대형 건물에 대한 새로운 환경 표준을 설정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미국민들에게 $2,000씩 지원하자는 캐시 법안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의 표결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직접 개입하고 이를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현재 7명에서 12명 이상으로 대거 늘어나야 1월 3일 정오 이전에 상원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을 뿐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새 의회에서 재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600 대신 $2,000씩 제공하자는 캐시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되고도 연방 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자초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찬성 275, 반대 134로 통과된 캐시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하고 있어 1월 3일 정오 이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표결에 붙일 권한을 갖고 있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하원 통과 법안을 그대로 표결에 붙이지 않고 $2,000 제공에 소셜미디어 보호조항 폐지, 선거부정조사위원회 설치 등 두 가지를 추가한 대안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2,000 제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연일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2,000 제공과 소셜미디어 보호조항 폐지,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아 하원 통과 법안을 그대로 표결에 붙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The Senate is not going to split apart the three issues that President Trump linked together just because Democrats are afraid to address two of them. 매코넬 상원 대표의 대안은 상원에서 가결되더라도 하원에서 재의결해야 하고 재의결 시 부결될 게 분명해 $2,000 제공안의 표결을 거부하고 결국 폐기시키기 위한 포이즌필, 독소 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도 상원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600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므로 미국민들에게 $2,000는 지원해야 한다면서 매커널 상원 대표는 세 가지 조항을 분리해 각각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ut $600 is not enough. The president has dug in. He wants a vote on a $2,000 payment. I support that. 그레엄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 자신을 포함해 7명이 $2,000 제공에 공개 찬성하고 나서 5명이 더 필요하다면서 $2,000 제공안을 단독 법안으로 표결에 붙인다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다시 한번 직접 개입해 자신이 요구한 세 가지 조항들 중에 2가지를 제외하고 $2,000 직접 지원안만 표결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압박할 경우 1월 3일 이전 극적으로 상원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시간이 부족할 경우 1월 3일 정오에 시작되는 117차 연방의회 새 회기 시작과 함께 $2,000 직접 지원만 담은 새로운 단독 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지난 12월 14일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도 벌써 2주 이상 지났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2천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칠 거라던 목표치는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치 2천만 명의 7분의 1 수준인 약 280만 명만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콜로라도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도 여행 이력이 없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정복의 길은 더 험난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백신 접종 속도라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착순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는데 한꺼번에 몰려든 사람들로 간이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며 노숙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미국 백신 개발 보급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은 코로나19의 통제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미국 인구의 80%를 예방접종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1인당 2회 접종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약 5억 3,920만 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6월까지 완료하기 위해선 매일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에서 약 280만 명만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말까지 2천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하겠다던 목표치를 감안하면 7분의 1에 그친 숫자입니다. 지난 14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걸 감안하면 하루에 약 17만 명이 접종을 한 셈인데 이 속도라면 미국 인구의 80% 접종에 걸리는 시간은 10년이 된다는 게 MBC 방송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매주 사흘 동안만 전국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어 통계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이 겹쳐 현재 280만 명이라는 숫자보단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NBC 방송에 나와 유보 물량으로 비축해둔 2회차 접종분 백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1회차 접종분으로 맞히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still think if done properly, you can do a single dose, reserve doses for the second dose, and still get the job done. But there's a lot of discussion. 한편 미국에선 이제 변이 바이러스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콜로라도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여행 이력이 없어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곳곳에서 세력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운명을 가를 새해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하게 되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이의 제기로 상원과 하원이 각각 2시간씩 토론 후 표결까지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고 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선포하게 될지 아니면 관련법의 위헌 선언 등으로 하원에서 트럼프 재선을 결정토록 할지 예의주 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로스트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았으나 벽두부터 운명을 가를 1월 6일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개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은 1월 6일 정오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로 합동회의를 열어 12월 14일 실시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개표합니다.
예년 같으면 미리 알려진 선거인단 투표 결과대로 대통령 당선을 공식 선포하는 절차에 불과했겠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누구로 대통령이 확정될지 속단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분쟁 지역의 바이든 승리에 이의를 제기하게 돼 바이든 당선이 신속하게 발표되지 못하고 상원과 하원에서 각 2시간씩의 토론과 표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1명이 함께해야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반대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연방 상원에서는 처음으로 조시 할리 상원의원이 이의 제기 방침을 공표했고 연방 하원에서는 모 브룩스 하원의원 등 24명이나 동참을 공개 표명해 놓고 있습니다. This is the one opportunity that I have as a United States Senator. This process right here, my one opportunity to stand up and say something, and that's exactly what I'm going to do. The evidence is overwhelming. If you were to count only lawful votes cast by eligible American citizens, Joe Biden did not win the Electoral College. 2시간의 토론 과정에서 분쟁 지역에서 명백한 부정선거 물증들이 공개될지에 따라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하원의 부결은 확실하고 공화당 상원의 가결은 확실치 않습니다.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52대 48로 장악하고 있으나 바이든 당선을 이미 인정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미츠 맥코넬 상원 대표 등 지도부 4명, 미트 롬니 상원의원과 같은 반트럼프 인사들이 표결에서도 등을 돌리면 이의 제기를 부결시켜 바이든 당선을 확정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이의 제기가 상하원에서 부결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매듭지을 권한을 가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최대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압박을 저버리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선포해 게임을 끝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근들과 지지자들은 펜스 부통령이 극적인 뒤집기로 연방 하원에서 26대 23으로 트럼프 재선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최후의 역사적 파란을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간 공개하지 않아온 움직일 수 없는 스모킹건, 즉 선거 부정 물증들을 제시하며 구속력은 없지만은 트럼프 선거인단의 투표도 보내온 7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해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과반인 270표를 넘는 후보가 없게 돼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각 주당 한 표씩만 연방 하원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정당에 돌아가기 때문에 26대 2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134년 된 선거인단 개수법이 상원의장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정헌법 12조를 위반한 우현으로 선언하고 선거인단 투표를 무효화해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연방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토록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